뉴스앤뮤직 좀 더 다양하고 깊이 있는 경기 인천 지역 소식을 브리핑해드리는 시간입니다. 황 부장의 경인뉴스 속으로 오늘도 경인일보 황성규 사회부 기자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군고구마를 좋아하는 황성규입니다. 네, 그러게요. 제가 딱 군고구마 얘기했더니 저를 탁 쳐다보시는 게 느낌이 왔습니다. 자, 군고구마만큼이나 우리 황 부장님이 황성규 사회부 기자가 전해주는 따끈한 소식 궁금한데요. 자, 오늘 첫 소식은 어떤 내용일까요? 네, 첫 소식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 소속사죠. 소속사니까 연예인 네, 어쨌든 네. 제 소속사인 경인일보에 네. 그 3개월 전에 수습 기자들이 입사를 했습니다. 네. 제가 속한 이제 사회부의 2명의 기자들이 이제 이번 달부터 그 수습 딱지를 떼고 이제 기자로서의 첫 발을 내디뎠는데 네. 이 친구들이 이제 수습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야심차게 네. 내놓은 기사가 바로 고령 운전자에 관한 내용입니다. 네. 그 입사 3개월이 갓 넘어간 이 시기면 뭐 열정이 막 끌어오를 때 아니겠습니까? 네. 이 곳곳을 다니면서 고령 운전자들을 직접 만나고 또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이제 고령 운전자라고 하면 이제 65세 이상의 네. 운전자들을 말을 하는 거잖아요. 근데 그 뭐 대형 교통사고 났을 때나 뭐 급발진 주장하는 이런 사고들에서 보면은 공교롭게도 운전자들 연령대가 조금 고령인 경우들이 그렇죠. 간혹 있죠. 그래서 이 고령 운전자 문제가 더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지 않았나 싶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4개월 전이었죠. 그 지난 7월 1일에 네.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그 한 차량이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이제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또 인도와 횡단보도에 있던 보행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났었는데 당시에 이제 무려 9명이 목숨을 네. 잃었죠. 맞습니다. 근데 이후에 이 차량 운전자가 68세였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이 또 고령 운전자 문제가 다시금 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. 사실 뭐 이런 사고가 처음은 아니었는데 이 매번 사고가 좀 발생할 때마다 그 좀 사회적인 흐름을 보면은 결국 이 고령 운전자의 운전이 위험하다. 네. 뭐 면허를 빨리 반납하게 해야 한다. 뭐 이런 네. 식의 접근법이 대부분이었어요. 네. 특히 이제 시청역 사고 이후로는 이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을 두고 이 노인층을 폄하하는 이런 분위기가 생기기도 했습니다. 네, 그렇죠. 이게 사실 뭐 개인의 그 운동 능력 이런 것들 떠나서 또 사실 이게 나이 들다 보면은 아무래도 반사신경이나 뭐 순발력 같은 거 이런 게 예전만 못해질 수 있잖아요. 아무리 운동신경이 네. 좋았던 분들이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거를 뭐 문제 삼거나 일반화해서 노인들을 다 그렇다 뭐 이렇게 하면서 비하하거나 폄훼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어요. 또 그리고 네. 사람마다 또 개인차도 다 있을 수 있으니까요. 그렇죠. 예. 그래서 이번에 저희 수습 기자들, 이제 전 수습 기자죠. 네. 예, 이 친구들의 이제 보도 내용은 여러 고령 운전자들을 직접 만나서 이제 그들의 목소리, 또 네.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. 이쪽에 좀 초점이 네. 맞춰졌습니다. 그 운전이 아무래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거는 본인 스스로도 모르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인가 네. 하는 거죠. 그렇죠. 이게 그래서 그런지 요즘 보면은 전국 각지에서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 반납, 조기 면허 반납 이걸 유도하는 정책들도 많이 내놓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이제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면서 이제 이들의 면허 자진 반납에 좀 속도를 내겠다는 건데 실제 저희 경인일보 기자들이 만난 고령 운전자들은 우리도 운전대를 놓고 싶다는 네. 거였어요. 그렇다면 국가에서 그런 환경을 먼저 만들어 달라는 거죠. 가령 뭐 자가용이 없이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면 굳이 뭐 위험을 무릅쓰고 운전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아직 이제 이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겁니다. 네. 특히 이제 대중교통이 잘 갖춰지지 않은 이제 경기도 북부 지역 같은 상황을 보면 자가용이 아니면 이동 자체가 좀 쉽지 않은 네. 경우가 많거든요. 이게 버스 배차 간격은 너무 길고 또 이 노인을 비롯한 교통 약자들에게 최적화된 저상버스의 보급률 같은 경우도 이 경기 북부의 경우는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아직 안 되거든요. 이 보건복지부의 2023 노인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이 노인이 교통수단으로 자가용을 선택한 비율은 2017년 25.1%에서 지난해 28.2%로 늘어났습니다. 이 같은 기간에 대중교통 이용률은
70.7%에서 오히려 68.1%로 떨어졌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이게 자가용을 이용하는 게 좋아서 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대중교통이 그만큼 따라주지 않아서 자가용 말고는 선택지가 없어서 이제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. 근데 뭐 이런 문제도 있긴 하지만 요즘 이제 평균 수명, 건강 수명 이런 것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연장됐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일을 하는 어르신들도 많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또 생계를 위해서 운전대를 놓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참 많지 않나 보면은 네, 주위에 그렇습니다. 보면은 그렇더라고요. 네, 네. 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자료에 따르면은 지난 9월 기준으로 전체 그 운수 종사자들이 한 81만여 명이 있는데 이 중에 무려 21만 1천여 명, 네. 그러니까 4명 중 1명꼴로 65세 이상의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게 한 25% 남짓 되는데 이게 지난 2019년 17.3%였던 것과 비교를 해보면 이 5년 만에 눈에 띄게 늘어난 겁니다. 이 정부는 근데 고령 운전자 중에서도 특히 이 운수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운전 자격 유지 기준을 더 강화하겠다 이런 정책을 예고를 했습니다. 이르면은 다음 달쯤에 그 내용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 화물차나 택시, 버스 등을 운전하는 이 고령의 운수 종사자들뿐 아니라 이 관련 업계에서도 굉장히 좀 걱정이 큽니다. 운전 자격의 유지 기준을 강화하겠다. 네. 그렇다면 뭔가 건강 검진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강화할 수 있겠다. 뭐 이런 거죠. 네. 근데 지금도 보면 택시도 타보면 그렇고요. 뭐 버스도 타보면 그렇고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보면 어르신들이 참 많아 보이거든요. 네, 좀 많죠.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특히 요즘 그 버스 업계가 기사 구인난이 상당히 좀 심각한 편인데 또 마을 버스가 더 그렇거든요. 네. 이 젊은 운전기사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정도인데 이 만약에 고령 운전자에 대한 자격 기준이 지금보다 좀 강화될 경우에 이제 기사가 없어서 아마 마을 버스는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다. 이런 관측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. 실제 도내 한 마을 버스 업체는 기사가 25명인데 이 중에 18명이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였습니다. 네. 또 이 밖에도 이제 화물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는 네. 이 생계형이 많다 보니까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될 걸 좀 걱정하는 그런 목소리도 상당합니다. 그렇죠. 아무래도 일반적인 그런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제 운전하는 그분들과는 또 다르게 여러 사람의 안전을 또 맡아야 하는 그런 경우에는 확실한 정책이 조금 뒷받침돼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은 나 한 명의 목숨이 아니라 대중교통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또 여러 명의 그런 생명을 또 이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데 또 한 생계가 걸려 있는 분들에게 무조건 나이 찼으니까 이제 면허 반납하세요.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좀 뺏는 것 같잖아요. 그래서 그렇죠. 그렇게 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여러모로 참 쉽지 않은 일이다. 어려운 일이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 내년이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사회에 이제 진입한다고 하는데 이 정부가 고령 운전자들의 입장에서 좀 이들의 목소리에도 좀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고요. 운전대를 놓으라고만 할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운전대를 먼저 놓을 수 있게끔 이렇게 네. 하는 좀 현명한 접근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이게 운전하는 이유가 참 여러 가지잖아요. 공공의 안전을 생각했을 때는 정책적으로 좀 고령 운전자가 운전자를 놓을 수 있게 그런 수립을 하고 또 그들을 위한 대안 좀 마련했으면 좋겠고요. 뭐 생경 운전자들 이분들에게는 급발진 이런 사고들도 있으니까 또 급발진을 막아주는 장치 이런 것들을 조금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또 어르신들은 자발적으로 운전 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게끔 교통 대책도 좀 잘 마련됐으면 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약간 우리 형님 세대들 네, 조금 이제 고령이신 분들이 듣기에는 세월이 어떻게 이렇게 세월의 장난 뭐 이런 생각도 아마들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. 익어가는 거다. 나이 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익어가는 거다. 지혜가 쌓이는 거다. 이렇게 조금 생각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또 들고요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제가 이러면 아마 그 노사연님의 노래 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. 다른 거예요. 나훈아입니다. 테스 형 함께 하시죠.
나훈아의 테스형 듣고 왔습니다. 우리 노래 듣고 있는 사이에요. 6405번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수원시에서는 운전면허 반납하면 버스카드 10만 원권을 준다고 하네요. 우리 또 수원시에서는 이렇게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자발적인 반납을 위해서 버스카드 10만 원권 이렇게 준다. 뭐 이런 정책이 있다라는 거 네, 또 한번 알려드리고요. 9405번님 감사합니다. 수원시 말고 다른 지역에서는 또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. 또 해외에는 어떻게 또 이런 상황들에서 대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하거든요. 우리 동네 특파원이 돼서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지역에서는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. 아는 것들이 있으시면요.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볼게요. 이번에는 어떤 소식일까요? 네, 두 번째 소식은 의미 없는 금연구역을 준비했습니다. 담배 얘기인가 봐요. 네, 네, 요즘 보면요. 금연구역 금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간판 참 많이 설치돼 있고 금연 아파트도 있잖아요. 네, 이거 지금 의미 없다라고 하신 거는 사람들이 이 금연구역 표시 무시하나 보죠? 예, 뭐 좀 그렇죠. 네. 그 경기 데이터 드림이라는 통계 사이트가 있습니다. 이제 거기에 따르면 이 경기도 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약 한 18만 곳 정도에 달하는데 이곳에서 흡연을 하다가 이제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내야 하죠.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 과태료 부과까지 이어지느냐? 네. 아니라는 거죠. 금연구역이라고 돼 있는 곳에서 실제로 담배 피는 분 참 많이 봤거든요. 네. 근데 단속하는 건 사실 저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네, 제가 그래서 한번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 도내 31개 시군에서 금연구역 내에서 이제 흡연자를 적발해서 과태료를 매긴 건수가 천차만별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 각 시군별로 최대 한 200배 정도 차이가 나기도 했는데 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요. 이 지난해 도내 흡연 적발 과태료 부과 건수가 총 3,745건이었어요. 이 기간에 성남시 같은 경우는 이 과태료 부과 건수가 399건에 달했는데 오산시는 단 2건에 불과했습니다. 왜 이렇게 성남이랑 오산이랑 차이가 날까요? 그 금연 단속원이라는 인력이 있는데 이 각 시군에서 뽑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이거든요. 네. 이분들이 이제 흡연 단속을 하고 또 과태료도 부과하는 일을 담당하는 겁니다. 그런데 이 금연 단속원의 운영 규모가 이 지자체마다 좀 제각각이라는 거죠. 지난해 기준으로 도내 전체 금연 단속원이 총 125명이었는데 뭐 수원이나 화성과 같은 곳은 6명을 채용한 반면에 이제 안양 같은 경우는 금연 단속원이 한 명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. 한 명도 없는 안양. 그럼 이게 몇 명을 고용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정해진 게 아니고 그냥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건가 봐요. 네, 그러면. 그렇습니다. 각 시군마다 이제 재정 여건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재정이 좀 여의치 않으면 이제 예산 배정에서 아무래도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인력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. 그러면 이렇게 안양처럼 금연 단속원이 없는 지역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? 단속을 안 하는 건지. 이 단속원을 대체하는 인력 개념으로 이제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금연 지도원이라는 분들을 또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마저도 사실은 좀 실효성이 떨어지는데요. 이 지도원의 역할은 사실상 주의나 계도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죠. 이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행위를 적발을 해도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네. 사실상 강제력이 없는 셈입니다. 그렇군요. 이게 지도원이라는 이름 자체가 주는 그 무게감이 단속원이랑 지도원이랑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상 단속도 안 되고 지도하는 것도 이제 형식적인 걸로 이제 그치고 있다면은 금연구역 설정해 둔 게 의미가 과연 있을까?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. 네, 뭐 결국은 흡연자들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좀 뒤따라야 한다,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이 문제는 이 흡연자들 입장에서는 또 이 사회가 담배 피는 사람들을 너무 몰아세운다, 이 흡연자들이 설 자리가 없다, 이렇게 또 나름의 하소연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. 이 금연구역을 늘리는 만큼 흡연구역도 늘려달라, 뭐 이런 요구도 있는데 이 앞서 고령 운전자 건도 그렇고 이 모든 문제에는 좀 각기 다른 입장과 시각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. 이 중요한 거는 이 흡연의 권리도 물론 존중돼야겠지만 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은 좀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의 흡연은 앞으로 좀 삼가해 주시길
예, 청취자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내 자유도 중요하지만요. 자유에는 그만큼 책임이 좀 따르는 거니까요.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잘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들을게요.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떤 의견 갖고 있는지 궁금하니까 문자 보내주시고요. 지금까지 경인일보 황성규 기자와 함께한 황 부장의 경인 뉴스 속으로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